네, 안녕하세요. 박 팀장입니다. 제가 그동안 마케팅 관련된 컨텐츠를 다루면서 마케팅 관련 도서를 좀 추천해달라는 이야기를 많이 받았는데요. 그래서 오늘 처음으로 마케팅 관련 책 리뷰를 같이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다양한 정보를 좀 제공해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이제 같이 리뷰할 책 제목은요. 트렌드를 넘는 마케팅이 온다라는 책입니다. 박기현 교수님이라고 해서 서울대 이제 경영대학 교수님으로 되어 있고요. 제가 이제 책을 직접 보고 나서 그 핵심 내용, 엑기스만 이제 간추린 내용들을 같이 보면서 이 책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책 표지는 이제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먼저 이제 이 책은 트렌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책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트렌드라는 게 뭔가, 트렌드는 이제 우리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현상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가시적인 현상이라 하면은 뭐 예컨대 이런 게 될 수 있겠죠. 왜 사람들이 쿠팡을 많이 쓸까? 왜 사람들이 펭수를 좋아할까? 왜 바닐라 커피를 만들까? 이제 이런 것들이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현상이라는 거고, 그런데 그 현상들 속에는 사실은 그 트렌드를 아우르는 본질이라는 게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러면 왜 사람들이 그런 것에 열광하는 것일까에 대해서 본질적인 부분에 이제 의문을 던지는 책이 되겠고, 그래서 이 책에서는 이 트렌드에 대한 본질을 가지고 세 가지 정도의 키워드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수평,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비정형, 불안정, 이제 이 세 가지 키워드가 어떤 트렌드이든 간에 공통적으로 통용되는 그 키워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 각각의 세 가지 키워드에 대해서 이제 뒤에서 같이 살펴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평이란 키워드는 어떤 것인가 보니 정보의 민주화 현상을 뜻한다라고 해요. 최근에 이제 우리가 어떤 유제품 기업, 특정 모 기업을 보면은 그 기업이 나쁜 행동을 굉장히 많이 과거에 했었는데, 그 기업의 나쁜 행동을 고객이 직접 찾아서 이 기업은 이런 행동을 했기 때문에 윤리적이지 못한 기업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직접 그 기업의 면면을 직접 밝히고 나서 고객이 응징을 하는 그런 현상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정보가 예전처럼 폐쇄적이거나 제한적이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직접 나서서 그런 옳고 옳지 못한 기업들을 직접 식별을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 되겠고요. 마찬가지 맥락에서 정보를 수동적으로 수용하지 않고 능동적으로 수행하기 시작했다. 과거에는 이제 기업에서 이제 고객들한테 우리 기업은 이런 기업이고 우리 제품은 이래서 참 좋습니다라고 하면은 그걸 일방적으로 받아들이는 커뮤니케이션이었다고 하면은, 이제는 양방향, 그러니까 고객이 직접 자기의 어떤 주체적 의식을 가지고 그 정보가 맞는지 틀린지, 나하고 생각이 일치하는지 아닌지에 대해서 판단을 한다는 겁니다. 이 수평이란 키워드는 정보의 민주화로 인해서 그 소비자 주권이 향상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어서 비정형이란 키워드는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말 그대로 이제 정형이 아니다, 형태가 없다라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CGV라는 서비스를 예로 들면은, 멀티플렉스 영화관인 CGV의 경쟁사는 원래는 메가박스나 이제 롯데시네마 이런 브랜드가 되겠는데, 최근에는 어때요? 사람들이 집 안에서 자기 취향에 맞는 어떤 컨텐츠라든지 영화, 이런 작품들을 볼 수 있는 넷플릭스 서비스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CGV의 경쟁자는 메가박스, 뭐 롯데 이런 곳이 아니라 넷플릭스일 수 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종 업종 간의 경계가 많이 허물어지고 있다라는 뜻이 되겠고, 마찬가지 맥락에서 현대자동차라는 이제 국내 자동차 브랜드가 있는데, 이 현대자동차의 경쟁사는 그러면 과연 해외 차일까? 내연기관 자동차에 어떻게 보면 종말이 다가오고 있는 이 시점에서 어떻게 보면 전기차의 배터리를 생성을 하는 이제 LG화학이나 이런 기업 자체가 어떻게 보면 현대차의 직접적인 경쟁사가 아닐까, 이제 이런 화두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불안정이라는 키워드예요. 불안정이라는 키워드는 쉽게 이야기하면 풍요 속의 빈곤이다. 우리가 이제 스마트폰이라든지 스마트 뭐 인터넷이라든지 이런 기술이 너무 발달하면서 소비자들은 이 세상에 너무 많은 정보를 받아들이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보의 홍수, 정보의 과다 시대에 살고 있다. SNS 같은 경우도 보면은 우리가 사실은 굉장히 알고 싶지 않은 정보까지도 굉장히 쏟아지면서, 수평적 사회에서 정보에 대한 양적 증가는 굉장히 긍정적이지만은 그로 인해서 소통량의 증가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사람들은 조금 더 피곤하게, 정보가 너무 많아서 흘러 넘치기 때문에 피곤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브랜드를 선택을 함에 있어서도 수천 가지, 수만 가지 브랜드 안에서 내가 과연 어떤 소비를 해야 되고 어떤 브랜드를 선택해야 되는가부터 혼란을 겪는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역으로 굉장히 안정되고 싶은 욕구가 내재가 돼 있다는 거고, 그런 욕구가 표현되는 단어가 소확행이나 뭐 뉴트로, 캐렌시아 이런 휴식을 뜻하는 이런 키워드들이 최근에 떠오르게 된 배경 자체가 바로 이 불안정에서 비롯된 어떤 하나의 흐름이 되는 거다. 그래서 간단히 정리를 해보면은,
우리가 이제 트렌드라고 하는 거는 눈에 보이는 가시적 현상이다. 그러면 그 트렌드 안에 그 본질적인 부분에 대한 요인이 무엇인가라고 이제 생각을 해보니 세 가지 키워드, 수평, 비정형, 불안정 이런 키워드를 꼽을 수 있었는데 말 그대로 수평은 그런 어떤 정보에 대한 어떤 자유로운 교환, 마케팅적으로는 공감이나 연결이라는 키워드랑 잘 어울릴 거고, 비정형은 말 그대로 이제 산업 간의 그런 경계가 허물어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와해, 재정의라는 어떤 코드, 그리고 불안정이라는 거는 정보의 과다, 정보의 홍수, 브랜드의 범람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어떤 선택과 어떤 브랜드를 사용해야 할 것인가, 그 부분에서 신뢰와 영감을 주는 게 중요해졌다. 그래서 각각의 그 트렌드를 구성한 요인과 그에 이제 어울리는 키워드들을 같이 매칭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트렌드를 구성하는 세 가지 키워드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례를 중심으로 해서 어떤 식으로 그러면 마케팅 필드에서 적용이 되고 있는지를 같이 살펴볼 텐데요. 먼저 이제 수평이란 키워드를 보면은 우리 모두는 프로슈머다. 소비자이면서 동시에 생산자이기도 하자, 이런 뜻이죠. 그래서 첫 번째, 소비자는 맥락으로 말한다. 두 가지 예시가 있는데 삼성에서 이제 그 출시한 지 좀 되긴 했는데 버블샷 에드워시라는 제품이 있었는데, 이게 뭐냐, 우리가 이제 집에서 세탁기를 돌릴 때 항상 보면은 빨래를 다 모아서 돌린다라고 돌렸는데 막상 세탁기를 이제 시작 버튼을 누르고 나면은 뭐 양말이라든지 빨랫감들이 하나씩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보통은 이제 세탁기를 돌리기 시작하면은 과정을 이제 중단하거나 다시 할 수가 없는데 중간에 이제 빼놓은 빨래도 잠깐 넣을 수 있게, 그리고 이제 이케아 리테일 테라피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가구를 판매하는 이제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은 보통 제품 카테고리 중심, 뭐 침대니 뭐 서랍장이니 뭐 거실이니 욕실이니 이런 공간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사용하는 사람의 성향, 취향, 그러니까 남편이 잘 때 코를 골아요, 이거에 걸맞는 어떤 가구를 추천해 준다든지 조금 더 고객의 개인화된 상황이나 경험에 비춰서 제품을 선택할 수 있게 도와준다. 그래서 소비자는 맥락으로 말한다 라는 취지였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고객과 함께 만든 브랜드가 살아남는다. 그래서 구찌의 사례를 좀 예로 들었는데, 우리가 이제 구찌라고 하면은 명품이라는 걸 다 알고 있고, 그런데 한때는 이제 명품 자체가, 소비 시장 자체가 굉장히 이제 스파 브랜드라든지 합리적인 그런 흐름으로 가면서 명품이 굉장히 올드하고 어른들만의 것이고 비싸고 비합리적이다, 이제 이런 이미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명품 브랜드들은 그런 올드하고 클래식한 이미지를 좀 탈피하기 위해서 밀레니얼 Z세대를 이제 타겟팅해서 마케팅을 요즘 많이 하고 있는데, 구찌가 대표적으로 이제 10대, 20대들을 노려서 여러 가지 그들의 의견을 반영한 DIY 제품을 많이 내놓고 젊은 인플루언서들과 협업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과거에 머물러 있는 브랜드가 아니라 고객과 함께 좀 더 유행에 트렌디하게 따라가는 그런 브랜드로 이제 변화를 시도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주제는 콘텐츠가 전략이다. 콘텐츠가 전략이 맞죠. 왜냐면 이제 예전에는 소비자보다는 기업이나 마케터에게 조금 더 그 어떻게 보면 제품이나 이런 브랜딩에 대한 주도권을 있었어요. 그 마케터가 어떤 방향으로 브랜드나 이런 마케팅을 이끌어 가냐에 따라서 고객은 약간 따라오는 그런 흐름이었는데, 최근에는 소비자가 이제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형태이다 보니까 권력 자체가 마케터 중심에서 고객한테 많이 이제 쏠리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고객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서는 사실 그만한 이제 컨텐츠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세포라라는 이제 뷰티 편집샵 사례를 보면은 이제 국내에 이제 화장품 성분을 분석해주는 앱 중에 이제 화해라는 앱이 있죠. 그것처럼 이제 소비자들이 제품 후기를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제공을 해줬다라는 거고, 전문가 집단 그리고 고객들이 제품에 대해서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는 뷰티 인사이더 서비스, 이런 컨텐츠들을 제공을 해서 소비자들이 조금 더 주도적으로 참여를 하고 주도적으로 의견을 교환하면서 우리 브랜드를 선택받을 수 있게 하는 그런 활동을 했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평에 대한 어떤 키워드로 다양한 이제 사례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고요. 다음 이제 비정형성이라는 키워드입니다. 경쟁의 경계를 허물다. 이중 업종 간의 어떤 경계가 이제 많이 허물어졌다라는 거고, 첫 번째 주제는 시장의 구조를 흔들어라 라고 돼 있어요. 먼저 이케아에 대한 사례를 한번 살펴볼까요? 이케아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식, 브랜드에 대한 생각은 일단 가격이 싸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케아를 써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품질 자체가 막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그냥 딱 그 가격에 합리적인 품질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케아는 저가격 저품질의 브랜드냐? 아니라는 거죠. 왜 아닌가? 직접 이케아라는 그 매장 공간에 가보면은 쇼룸 공간별, 그 테마별
쇼룸을 굉장히 잘 꾸며놓고 아이들을 위해서 놀이방이라든지 뭐 레스토랑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경험을 제공을 한다는 겁니다. 제품이나 가격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뭐 다른 브랜드에 비해서 못 미칠지라도 이런 소비자한테 브랜드 경험을 제공을 해줌으로써 다른 가구 브랜드에서 추구하는 어떤 가구의 어떤 고급성이라든지 품질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치우치는 게 아니라 고객의 경험이라는 것으로 좀 더 집중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케아의 경쟁자는 에버랜드나 뭐 롯데월드 이런 테마파크와 오히려 조금 더 어울릴 수 있다. 그리고 구글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이제 포털 서비스들을 보면은 저희 네이버도 그렇지만은 뭐 네이버 다음 굉장히 많은 컨텐츠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메인 페이지에. 구글 자체는 검색창만 이제 달랑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포털 검색 서비스 중에서 검색에만 집중을 하면서 포털의 핵심 코어 서비스에만 집중을 한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역방향 포지셔닝에 해당되는 비정형성에 대한 어떤 트렌드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패러독스 포지셔닝이라고 해가지고 대표적으로 저희가 맥도날드 같은 브랜드를 보면은 과거에 이제 햄버거라든지 이런 패스트푸드에 집중을 하다가 어느 날 이제 맥커피를 출시를 했다라는 거죠.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스타벅스를 저격하면서 그래서 테이크아웃 커피 시장을 공략을 하면서 패스트푸드라는 그런 업의 테두리를 넘어서 테이크아웃 커피 시장이라는 영역으로 조금 더 확장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마트에 가보면 노브랜드라든지 이런 PB 상품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기존의 유통만을 담당했던 유통사 자체가 제품을 직접 기획하고 제작하는 역할까지 관여를 해서 한마디로 이제 선을 넘는 거죠. 내가 그동안 담당했었던 역할에서도 한 발짝 더 나아가서 제품을 기획하고 제작하고 판매까지 한 번에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 제품 사례로 연두라는 제품이 있는데 맨날 마트에 가면은 광고가 나오는 것 같아요, 항상. 근데 연두 자체가 이제 간장의 일종이긴 한데, 포지셔닝 자체를 간장이 아니라 천연 조미료로 소구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미료라고 생각하면은 뭐 미원이라든지 다시다라든지 뭐 소금, 후추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시장에 조금 더 한 발 더 들어가서 액상형 그 조미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패러독스 포지셔닝을 진행한 사례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제로는 이제 기존 카테고리를 재정의 한다. 그래서 처음에 나온 게 이제 SUV 차량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SUV 차량이 과거에는 굉장히 그 감성에 기반해서 타는 차량이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뭐 부유층 남성이나 아니면은 아이를 뭐 축구장이나 학원에 데려다 주는 아이 엄마들이 타는 차량이었는데, 현재는 뭐 현대차 팰리세이드 같은 경우 보면은 차량의 어떤 그 소구점 자체가 한 가족에 대한 안식처로 이제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케렌시아나 휴식 이미지가 좀 변경이 됐다라는 거죠. 그리고 삼성에서 이제 나왔었던 작년에 비스포크 냉장고를 보면은 냉장고가 정말 하나의 예술 작품처럼 굉장히 예쁘게 꾸며져 있어요. 그래서 냉장고 자체가 가전의 역할을 하는 거긴 하지만 실내에 배치되는 것이기 때문에 가전이면서 가구이기도 하다.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역할에 대해서 변주를 가져가는 겁니다. 그리고 스와치라는 시계 브랜드 다 아실 거예요. 스와치라는 브랜드는 당시에 이제 시계 브랜드들이 뭐 기술이라든지 아니면은 어떤 럭셔리함 이런 쪽으로만 포지셔닝을 하고 있을 때 과감히 그 경쟁에서 뛰어나와서 조금 더 예쁘고 조금 더 멋진 패션 아이템으로서 포지셔닝을 하고 있다. 그리고 맥도날드 마찬가지로 이제 해피밀이라는 제품, 그러니까 햄버거 세트를 주문하면 장난감을 주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 자체가 단순히 이제 음식을 판매하는 거에 넘어서서 재미로까지 더 확장이 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의 사례가 있다. 그래서 기존 카테고리를 재정했었던 브랜드들의 사례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고객 니즈를 프로파일링하라. 닌텐도 사례가 나오는데 사실 게임기 같은 경우에는 구매자층과 실제 사용자층이 좀 다르다는 거예요. 구매를 하는 사람들은 부모님이 사주는데 실제 사용자는 그 부모님 자녀들이 이제 사용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제 부모님들이 그 자녀들이 게임하는 거에 대해서 뭐 중독의 문제라든지 좀 이렇게 네거티브한 인식이 있잖아요. 그래서 닌텐도 측에서는 두뇌 개발 게임 타이틀을 출시를 해서 이런 우려를 조금 잠식시켰다라는 사례인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뉴스 큐레이션 서비스들이 굉장히 많은데 뉴닉이라는 서비스가 있죠. 그래서 저도 몇 번 본 것 같은데 뉴스 소비층이 원래는 중년 남성이었는데 이 중년 남성에서 조금 더 10대, 20대, 30대로 해서 젊은 사람들이 뉴스가 관심이 없어서 뉴스를 안 보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뉴스 자체가 무슨 정치라든지 아니면 뭐 사회 사건 사고 이런 것들 일색이다 보니까 실제로 그 젊은 사람들이 알고 싶어 하고 필요한 주제는 다루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쉬운 컨텐츠 접근과 이 소비를 좀 더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귀여운 캐릭터, 뭐 고슴도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좀 더 쉽게 다가갔다. 그리고 네 번째 주제로는 통하지 않으면 방법을 바꿔라. 그래서 쿠팡하고 마켓컬리가 나오는데
다들 이제 소셜 커머스라든지 오픈마켓이 뭐 제품 가격 할인, 뭐 쿠폰 이제 이런 거에 집중을 할 때 과감하게 그 물건을 배송하는 그런 시스템, 물류에 투자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지금 돌아봤을 때 마켓컬리의 이제 풀 콜드 체인이나 쿠팡의 로켓 배송 같은 게 조금 더 고객한테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요인이 되었던 거고, 우리가 이제 음원 그 서비스 중에 플로라는 게 있는데 이 서비스가 어떻게 보면 후발주자라는 겁니다. 후발. 그래서 이제 기존에 이제 선발 멜론이라든지 뭐 진이라든지 이런 유저를 끌어올려면은 사실은 음원 내가 그동안 쌓아놨던 거를 이동을 해야 되는데 그 작업 자체가 굉장히 리스키하다는 거죠. 그래서 음원 플랫폼 환생 서비스를 제공을 했는데 기존의 사용자가 이제 사용하던 서비스에 플레이리스트를 이제 촬영을 해서 여기에다 등록을 하면은 그 앨범 자켓 이미지를 그 OCR을 판독기인가 그걸로 인식을 해서 자동으로 이제 플레이리스트를 생성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차별화 전략을 꾀한 부분들이 있다. 그리고 다음 키워드는 불안정성이죠. 기회는 불안과 함께 온다. 아까 이제 이야기했듯이 사람들이 이런 정보의 과다와 브랜드의 홍수 속에서 어떤 브랜드를 선택해야 할지를 굉장히 망설이고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고요. 그래서 첫 번째 주제가 사회적 가치는 또 다른 혁신이다. 그래서 파타고니아하고 탐스 사례를 소개하고 있어요. 다 아는 브랜드이실 거기 때문에 파타고니아는 뭐 우리 제품을 사지 마세요. 탐스는 신발 한 켤레를 사면 한 켤레 기부하고 이런 식이죠. 그래서 사회적 가치를 제공하고 환원하는 그런 브랜드들을 아무래도 소비자를 좀 더 인식을 하고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앞에서 이야기를 했던 거는 기업이 고객한테 보여지는 어떤 이미지나 활동에 대한 부분들이었어요. 조금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도식을 준비를 했는데, 기업이 있고 고객이 있으면은 기업이 고객한테 해줄 수 있는 거는 우리 잘할게, 우리 좋은 기업이야 라고 하고 고객한테 가치를 약속을 해주는 거예요. 약속. 그런데 고객이 실제로 이 기업에 대한 이미지를 받아들이는 주체는 누구예요? 임직원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스타벅스에 가서도 스타벅스의 어떤 기업 철학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뭐 매장 간판이나 분위기가 전하는 것도 물론 있겠지만 실제 고객을 응대하는 임직원들이 고객한테 가치를 전달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 기업이 약속한 가치를 전달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이 임직원 교육이 굉장히 중요한데, 스타벅스의 이제 HRM 시스템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HRM 시스템이란 뭐 커뮤니케이션, 교육, 리더십, 보상, 채용에 이르기까지 휴먼 리소스 매니지먼트라고 해서 여러 가지 그 인적 관리 시스템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고객한테 보여주는 이미지만큼이나 어떻게 보면 내부적으로 임직원 분들을 잘 교육해서 성장시키고 이끌어가는 것도 중요한 마케팅 활동 중에 하나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미션 없는 기업엔 미래가 없다. 우리가 이제 기업의 브랜드 미션이라는 이야기를 자주 하는데 이 미션이 뭐냐? 기업의 임무와 사명이라는 거예요. 내가 왜 이 일을 하는가? 라는 걸 정의를 하는 거고, 이 미션은 다시 풀어서 이야기하면 핵심 목적과 가치로 구성을 할 수 있는데, 나이키의 사례를 들어볼게요. 나이키의 핵심 목적은 인간의 잠재력을 확장하는 게 나이키의 목적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나이키가 가진 가치는 뭐냐? 혁신이라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잠재력을 확장하기 위해서 우리는 혁신한다. 그것이 이제 기업의 미션이 되는 거다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미션이 명확하게 설정이 돼 있는 기업이 고객이 마음으로 움직이기가 쉽다. 조금 더 고객한테 눈에 들어오고 마음에 들어온다라는 거죠. 근데 이렇게 주요 내용 위주로 제가 트렌드를 넘는 마케팅이 온다라는 책을 한번 리뷰를 해봤는데요. 최근에 이제 사실 마케팅 도서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전부 다 이제 이슈가 되는 사회적인 중점이 되는 그런 현상에만 집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 현상 속에 담겨 있는 의미나 본질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다뤄본다는 것 자체가 좀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시대가 바뀌면은 얼마든지 새로운 이슈는 또 도출될 수 있고 또 그걸 분석하고 따라가기가 굉장히 바쁠 텐데, 어쨌든 이런 본질적인 코드라든지 요인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고 있으면은 내가 앞으로 어떤 마케팅을 하든 받아들이든 간에 조금 더 그 맥락에 대해서 이야기가 훨씬 더 쉽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도 최근에 이제 마케팅 뉴스 큐레이션 같은 영상을 찍을 때 단순히 그 뉴스 소식을 전달하는 거에 집중하기보다는 그 상황을 바라보는 저의 관점, 마케터로서 저만이 가지고 있는 뷰나 인사이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트렌드라고 하면은
눈에 보여지는 것만을 좀 좇는 경향이 있는데 이런 근본적인 요인을 한번 공부를 해보면서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것도 굉장히 좋은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기회가 되신다면 책 한 번씩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제가 구독자분들하고 간단하게 이제 이벤트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마케팅에 관심이 있거나 뭐 마케터를 꿈꾸시는 분들, 뭐 어떤 분들이라도 댓글로 이제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시면은 제가 추첨을 통해서 총 3분께 이 책을 보내드리도록 하겠고요. 앞으로도 제가 이제 마케팅 관련 책 리뷰라든지 이런 이벤트를 종종 준비를 할 테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트렌드를 넘는 마케팅이 온다라는 책을 가지고 같이 한번 리뷰를 해봤고요. 오늘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